이곳 성찬교회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발견은 최근 예수무덤 주변 복원 작업 중에 발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원래 예수의 전통적인 무덤 아래 땅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열기로 한 결정은 절대적으로 집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구조 점검 중 바닥에 숨겨진 부분이 드러나자 팀은 어쩔 수 없이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투어 가이드는 성 세필레르 성당에서 진행된 새로운 고고학 발굴 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석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어떤 기록이나 예상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역사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처음 본 전문가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교회 당국은 즉시 내부를 폐쇄했습니다. 이 복원 작업은 금기시되었던 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 성 세필레르 성당의 관리자들은 무덤방 아래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성당 내에서도 엄격하게 통제되는 구역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현상 유지 협정에 따라 모든 변경 사항은 그리스 정교회, 로마 가톨릭,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공동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기초 부분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대개 표면의 간단한 보수 작업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2022년 구조 엔지니어들이 예수의 전통적인 매장지를 둘러싼 작은 성소인 에디울레 주변의 대리석 바닥에서 미묘한 변형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규칙성이 사소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측정해보니 바닥 일부가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내부 평가에 따르면 일부 구간은 약 2000년에 걸친 건축 공사로 인해 다져진 약해진 지반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무시할 경우 기독교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교회 관리자들에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당 내부에 어떤 변화든 여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들 기관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총대주교청, 로마 가톨릭 관리청,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도 총대주교청은 마침내 마지못해 합의에 도달해야 했다. 과학 연구 목적의 접근은 허용되되 엄격한 감독 해서만 가능하다. 각 기관은 무덤 근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감시할 대표자를 지정했다. 교회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기술자들은 오랫동안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공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침묵 속에서 작업에 몰두했다. 고고학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접근이 제한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에디큘 성소 근처의 대리석 바닥 아래 부분만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촉박했고 조사 범위도 엄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 부분 바닥 아래 더 깊은 지층을 연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장비를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신성한 것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지표 특과 레이더 GPR가 걷자딤쉐이아즈가 그 공간에 반입이 허용된 첫 번째 장비였습니다. 스캐너가 대리석 위를 윙윙거리며 지나가면서 아래층으로 신호를 보냈다. 측정 결과는 기술자들을 놀라게 하는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반함은 매끄럽거나 균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토대 아래에 예상되는 지형과는 다른 굴곡이 드러났습니다.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반향은 수세기 동안 손대지 않은 공동이나 구멍의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누구도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는 눈에 보이는 집안 아래에 숨겨진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시 고고학 전문가들은 추가 조사가 승인될 경우를 대비하여 시료 채취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대리석을 들어 올린 후 남은 침전물과 먼지만 조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제한적인 접근조차도
성지 아래 땅의 역사를 밝혀줄 수 있는 꽃가루, 토양 질감, 광물, 퇴적물을 연구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대리석 조각이 제거되었을 때 연구팀은 과거 복원 작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수 재료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성스러운 세필레는 덧대고 표면을 다시 덮고 보강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대식 모르타르와 건축 폐기물이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층이 들리는 순간 모두 멈춰 섰습니다. 대리석 아래에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된 단단하게 다져진 흙이 있었습니다. 밀도가 높고 층층이 쌓여 있었으며 최근에 어떤 작업도 거들떠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이것이 일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재건축으로 덮여 봉인되었던 고대의 지표면이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보수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적지의 가장 초기 역사로 통하는 직접적인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숨겨진 전략적 구조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팀은 노출된 층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기 시작했고 각기 다른 시기에 보수하면서 사용된 일반적인 충전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명확하고 질서정연한 역사적 퇴적층이었다. 가장 위층은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현대식 포장자의 아래에는 이전 복원 작업 당시 사용된 20세기 수평 조정용 모르타르가 있었다. 실용적인 층이었지만 이 유적지가 얼마나 자주 보수 작업을 필요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아래에서는 4세기 비잔틴 시대의 포장도로 조각들이 드러났다. 이 돌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치에서 명령된 재건축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중세 건축가들이 도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곳에 정식 신전이 존재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층에는 더욱 무거운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발굴팀은 2세기 로마 시대 건축물과 관련된 단단하게 다져진 잔해층에 도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잔해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곳에 이교 신전을 세우려 했던 시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매립층은 밀도가 높고 균일해야 했는데 마치 새로운 건축물이 세워지기 전에 이전 구조물들이 의도적으로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발굴팀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이 예상했던 역사적 기록과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로마 시대 지층 아래에서 드러났습니다. 토양이 건축 폐기물에서 미세한 먼지, 돌조각, 다짐토 퇴적물 등 명백한 채석 자재로 바뀌어 있었는데 이는 1세기에 활발한 석회석 채굴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지층에서 발견된 여러 토기 조각들은 기원 후 70년 이전 시기로 널리 알려진 형태와 일치했습니다. 초기 분석에 따르면 이는 해당 지역이 단순한 공터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던 차해석장의 일부였음을 의미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 GPR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지하 지형은 예루살렘의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차해석장 절개면과 일치하는 경사 패턴을 보였습니다. 지질학 전문가들은 퇴적물의 형태가 자연적인 침식이 아닌 의도적인 석재 제거를 반영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아래 지역은 초기 예루살렘의 산업지대와 유사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인들은 기계나 모터예트 없이 오직 인간의 힘만으로 이 거대한 돌덩이들을 어떻게 지표면으로 옮겼을까요? 토양화학 분석은 사건의 순서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각 문화층은 서로 섞이지 않은 뚜렷한 광물 및 유기물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유적지가 수세기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각 층이 제자리에 보존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세부사항이 그 중요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 GPR로 드러난 경계는 1세기 도시 경계의 재구성과 일치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위치가 매장지가 원래 고대 성벽 밖에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조사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역사적 지층이 확인되자 고고학자들은
로마 파괴층 아래의 토양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상치 못한 돌보다 훨씬 더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묻혀있던 정원 토양이었습니다. 로마 유적 아래층에 도달했을 때 연구팀은 차해석장 먼지와 부서진 돌멩이가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차해석장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둡고 비옥한 토양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질감과 색깔이 위에 있는 암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는 곧바로 의문을 불러일으켰는데, 왜냐하면 그런 흙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곳에 정원 흙을 넣었을 때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단서는 꽃가루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올리브와 포도나무에 보존된 꽃가루를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은 야생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1세기 예루살렘의 가정에서 흔히 작은 텃밭에 심어 재배하던 식물들이었다. 여러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는 중요한 단서인데 복음서에 무덤이 정원 안에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배 식물의 꽃가루가 발견된 것은 당시 이 지역이 버려진 차해석장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근처에 살던 누군가가 활발하게 가꾸던 텃밭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단서는 흙을 제거하고 아래의 안반이 드러났을 때 나타났다. 돌에는 단순하고 정돈된 형태로 얕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자연적으로 움푹 들어간 곳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의도적인 모양이었다.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화단들은 1세기 유대인 무덤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작은 정원의 배치와 일치했는데, 그곳에서 가족들은 무덤을 방문할 때 식물을 가꾸곤 했다. 이러한 패턴은 규칙적인 개인 활동이 있었음을 암시하며 정원이 공공정원이라기보다는 매장단지의 일부였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발견은 조사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토양 분석 결과, 바로 위 지층 위에는 1세기 동안 잘 가꿔진 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각된 화단은 누군가가 그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발견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그 시기에 이곳에 정원이 있었다면 그 아래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다음 발굴층에서 그 답이 드러났습니다. 정원 아래에는 무덤 벤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드러난 표면은 평평했고 의도적인 정밀함으로 다듬어져 있었다. 자연석 조각이나 거친 채굴 흔적이 아니었다. 마치 잘린 선반 같았다. 빛이 비추는 순간 몇몇 고고학자들이 앞으로 나섰다. 선반은 일정한 높이에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정교한 솜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예루살렘 전역의 1세기 유대인 무덤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매장용 벤치였다. 당시 매장용 벤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유족들은 시신을 사후 곧바로 벤치에 올려놓고 씻기고 손질하고 향신료를 발랐습니다. 이곳의 벤치도 그러한 양식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높이, 표면 마감, 전체적인 형태는 도시 곳곳에서 발견된 1세기 무덤들의 예시와 일치했습니다. 후대에 덧붙여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매장 풍습의 초기 단계에 속했다. 도랑이 넓어지면서 첫 번째 단 옆에 두 번째 단이 나타났고 곧이어 세 번째 단도 모습을 드러냈다. 세 단 모두 동일한 조각 기법을 사용했다. 그 흔적들은 일반 노동자가 아닌 숙련된 석공의 솜씨에 맞춰 정교하게 다듬어진 홀을 그리며 움직였다. 벤치들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배열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 현장 기록에 따르면 벤치들의 균일성은 이 방이 다닐 매장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묻힌 가족 무덤의 일부로 설계되었음을 시사했다. 발굴팀이 동쪽의 잔해를 치우자 새로운 단서가 드러났다. 잔해 아래에는 좁은 수직 통로가 있었다. 처음에는 입구가 작았지만 느슨한 돌들을 치우자 더 넓어졌다.
그것을 제거하자 그 특징은 명확해졌다. 그것은 안반 깊숙이 파인 긴 매장지인 코크스였다. 이 틈새들은 벤치 위에서 초기 준비 작업을 마친 후 시신을 안치하는 곳이었다. 두 개의 벤치와 코크의 존재는 발굴팀이 부분적인 구조물이나 우발적인 훼손이 아닌 완전한 매장 시스템 안에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정교한 제작 방식은 더욱 명확한 단서를 제공했다. 벤치와 코크를 조각하는 데 사용된 도구 자국은 1세기 조각 기법과 일치했다. 타격 흔적은 일정한 압력과 각도를 보여주었다. 보존 전문가들은 중세시대의 변형이나 후대의 침입 흔적을 찾기 위해 방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석조 표면은 원래 그대로였으며 후대에 재가공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띄었습니다. 방의 서쪽 벽에는 벽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채 중간쯤에서 갑자기 멈춰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촉박한 매장 일정으로 인해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은 아직 추측에 불과하지만 미완성된 벽감은 당시의 작업이 압박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방 전체가 완전히 드러났을 때 결론은 명확해졌습니다. 위쪽 정원은 상징적이거나 장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세기 실제 매장지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 구조는 초기 기록에 묘사된 것과 일치했고 이는 조사가 가장 중요한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발견은 방 내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발굴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아마포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벤치와 코크스에 대한 모든 기록이 완료되자마자 다음 단계는 방 바닥과 돌에 새겨진 작은 틈새들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무덤은 수세기 동안 후대의 건축물 아래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생물학적 물질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들은 샘플 채취 도구를 신중하게 준비했다. 그들은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두 벤치 사이의 좁은 홈을 미세 추출 튜브로 진공 흡입했을 때 첫 번째 특이한 점이 드러났다. 돌에 붙어 있는 홈 바닥에서 미세한 섬유 다발이 발견되었다. 섬유들은 희미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광물 먼지와는 다른 질감을 지니고 있었다. 섬유들을 밀봉된 유리병에 옮기던 중 전문가 중 한 명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 물질은 식물성 물질처럼 부스러지지도 않았고 환경오염 물질처럼 쓸려 나가지도 않았다. 마치 직조된 것처럼 도구에 달라붙어서 있었다. 실험실 안에서 확대경으로 섬유들을 관찰한 결과 자연적인 과정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훨씬 더 정교한 직조 패턴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첫 번째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발견된 섬유는 고대 아마포와 같은 꼬임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마포는 약하고 개방된 환경에서 빠르게 분해됩니다. 이렇게 오래된 방 안에서 아마포가 온전한 형태로 발견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장비를 재확인했습니다. 장비는 깨끗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실험대 가장자리에서 추가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추가적인 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섬유들은 크기와 구조가 유사했고 역시나 동일한 직조 특징을 보였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섬유질의 일관성이 너무 뚜렷해서 우연히 묻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돌 표면에는 직물과 관련된 무언가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이것이 매장용 아마포였다면 그 벤치들은 단순히 준비 작업을 위해 조각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한 샘플에서는 더욱 강렬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파편 속에 박혀있던 미세한 잔여물은 현대의 기름이 아닌 과거 기름과의 접촉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 서명은 고대 매장용 연구에서 발견되는 화학적 분해 패턴과 유사했습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이 발견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는 향기로운 제재를 적신 아마포가 1세기 유대인 장례의식의 일부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무시하기는 어려웠다. 그 발견은 감정적으로 큰 의미를 지녔다. 벤치는 이미 무덤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코크스는 구조물이 기존 매장 관습을 따랐음을 보여주었지만 섬유 조각들은 조사를 건축적 차원을 넘어 확장시켰다. 섬유 조각들은 한때 이 돌 위에 시신이 안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처음으로 증거는 상징적인 전통이 아닌 인간의 존재를 가리켰다. 연구팀은 더욱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만약 섬유 조각들이 이 방 안에 남아 있었다면 더 깊은 곳에 있는 생물학적 흔적이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흔적들이 존재한다면 레이더가 이미 아래에서 확인한 밀폐된 공간에서 나타날 것이다. 무덤 아래의 계시. 연구팀은 이미 1세기 무덤의 벤치와 매장용 아마포의 흔적을 발굴했지만 예수의 매장지로 여겨지는 석회암 석판 아래에 숨겨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표특과 레이더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암반을 예상하며 탐사를 시작했다. 몇 분 동안 자측정값은 아무런 반어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자 모니터에 예상치 못한 형상이 나타났다. 슬래브 바로 아래에 깨끗한 직사각형 모양의 빈 공간이 있었다. 가장자리도 고르고 깊이도 일정했다. 마치 밀봉된 듯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기술자들은 간섭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스캔을 다시 진행했다. 빈 공간은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다시 나타났다. 내부 기록에 따르면 그 크기는 작은 방 하나 정도였다. 하지만 어떤 역사 지도나 문서에도 이 지점 아래에 무언가가 있다는 언급은 없었다. 만약 이곳에 방이 있었다면 거의 2000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석판을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팀은 가능한 한 가장 작은 진입로를 찾았다. 석판을 따라 자연적인 균열이 나 있었다. 오랜 논의 끝에 초소형 카메라를 그 틈으로 밀어 넣었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가 초점이 맞춰졌다. 방 안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방은 온전한 상태였다. 바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벽에는 후대의 술이나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다. 내부의 어떤 것도 손대지 않은 듯 했다. 카메라가 중앙으로 이동했다. 방 안에는 평평한 석회암 벤치가 놓여 있었다. 벤치에는 1세기경 매장 준비에 사용되었던 단순한 선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 선들은 후대의 기독교 상징이 아니었다. 유대인 장례 풍습의 초기 형태와 일치했다. 벤치의 가장자리는 닳지 않고 날카로운 상태였는데 이는 표면이 잠깐 사용된 후 밀봉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팀은 작은 구멍을 통해 진공 튜브를 사용하여 벤치에서 미량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후 실험실 분석 결과 고대 아마포와 일치하는 미세 섬유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섬유는 이전의 위쪽 무덤 벤치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였지만 여기서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아마포로 감싼 시신이 한때 그 돌 위에 놓여 있었음을 시사한다. 주장은 조심스럽지만 심각했다. 벽에 새겨진 작은 감실은 또 다른 의미를 더했다. 그 형태는 1세기 매장 의식에서 사용되었던 당의 준비 공간과 일치했다. 벽감은 비어 있었지만 방이 봉인되기 전에 물건이나 그릇이 놓여 있었던 것처럼 희미한 변색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벽에 쌓인 광물질은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지구화학적 분석 결과 지각은 폐쇄된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움직임이나 균열, 후대의 침입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분석 결과가 정확하다면 그 방은 1세기 직후에 봉인되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팀을 분열시켰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 방이 후대의 건축물로 인해 원래 위치가 바뀌기 전 예수의 매장지에 대한 초기 기록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적인 확인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기록에 따르면 논쟁은 매우 격렬해졌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만약 그 방이 정말로 1세기에 만들어졌고 잠시 안치되었다가 옮겨진 시신의 흔적이 있다면 복음서에 기록된 시기와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자들은 이러한 해석이 시기상조이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발굴팀 외부로 발굴 소식이 퍼지자마자 발굴 현장의 고요함은 무너졌습니다. 과학위원회, 종교당국, 국제기구들이 접근을 요구했고 소유권, 해석, 통제권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고학계에 엄청난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밀봉된 방에 대한 소식이 학계에 전해지자마자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저명한 고고학자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고 많은 이들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이 증거가 놀라운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역사적 인물과 연결짓기 전에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학자들 중 일부는 그 방이 1세기 엘리트층의 매장 공간일 뿐이며 복음서 이야기와의 연관성을 반드시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제를 촉구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직접적이었지만 그들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더욱 부추겼다. 종교 관계자들은 다른 종류의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무제한적인 접근이 오해나 선정적인 주장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했다. 몇몇 관계자들은 오직 허가받은 전문가만이 해당 방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증거물이 적절한 감독하에 처리될 때까지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들은 해당 장소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부주의한 공개는 신도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요구는 공개적인 연구를 원하는 과학연구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초기 기독교를 전문으로 하는 역사학자들은 더욱 확고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번 발견이 현대 회의론자들이 일축했던 전통을 뒷받침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 초기 기독교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 방은 가장 초기 사료에 보존된 묘사와 매우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발견이 오랫동안 학계 일부에서 상징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던 기록들의 신빙성을 되살려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널리 퍼져나가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기에 물질과학자들이 더해지면서 논쟁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그들은 방 내부 천장에 광물 성분을 지적했습니다. 실험실 보고서에 따르면 광물 껍질은 1세기 형성 시기와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후의 교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방기 고대부터 닫힌 채로 남아있었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방이 진정으로 고대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화면의 카드를 클릭해 보세요.